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수은열과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수은열이 이렇게 써놓자. 여기다가 주머니를 보여줄 때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냐? 서로 다른 공이 n개. 이거 공이라고 따진데 공 주머니에 숫자가 딱 붙어 있어. 이렇게 n이라고 썼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n개의 공, n개 공이 있다. 자, 거기에 뭘 했었지? 어떻게 했었지? 기억나나? 옵제 선택하지? 네. 몇 개 뽑아? 아무나 뭐 K개든 R개든 K개 선택, K개 선택. 그리고 끝나면 안 되지? 나의 선택 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것을 공부해봐라. 퍼뮤테이션. 그래서 NPK라고 약속하자. 그러면 약속이지. 퍼뮤테이션의 약자. 그래서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k개 뽑아서 나열한다. 이제 앞으로 이 교훈을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럴 때 값을 구해라 그러면 첫 자리에 쭉 보시면 자릿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리는 몇 가지가 나와? n가지. 두 번째 자리는 n-1가지. 세 번째 자리는 n-2. 그래서 자릿수가 맨 마지막 이 자릿수가 k개야. 그래서 n-k 플러스를 기억나지? 그래서 n-k 플러스 2라고 할까? 해도 돼. 그래서 뒤로 갈수록 줄겠지? 뒤로 줄여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거 봐봐.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 n팩 이제 뭐 n팩 6명 나열한다. 6팩. 서로 다른 n개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만든다. 중복을 금지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될까? n팩. 그렇겠지? 왜? 첫 번째 자리에 비밀번호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자리인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복 금지는 여기 봐봐. 나중에 이거 복원이라는 말이 있고 비복원이라는 말이 있거든. 복원과 비복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뽑을 때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 아는 사람 한번 봐봐.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 뽑을 때 복원, 추출이란 말이 있어.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그 말이 뭐 좀 한자 같지? 한자 같지 않아?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뭐가 다를까? 중복 금지란 말은 뭔 말이야? 우리가 n을 쓸 때 여기다 쓸 때 그 다음 숫자는 앞에 쓴 걸 뺀 나머지를 쓰라 이 말이지. 중복 금지. 다이어릴 때 복원은 중복이 복원은 뽑아. n까지 뽑았지. 그리고 다시요. 그럼 두 번째 자리는 n-1이 아니지. 다시 씌워버리면 뭐가 되버려? n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보고 확인해. 어떤 숫자가 나왔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걸 이거를 복원이라고 해. 복원 추출은 한번 뽑은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상자에 대해가지고 다시 뚜꾸면 결국 복원 추출은 두 번째 영향을 안 미치잖아. 이것도 몇 가지가 돼버려? n가지. 세 번째도 몇 가지가 돼버려? n가지. 그러면 이런 추출은 무슨 추출이다? 비복원. 그래서 나중에 이 비복원과 중복 금지는 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중복 금지란 말을 수식에서는 비복원이라고, 여기서 뽑을 때는 비복원이라는 말로 바꿔진다. 알아두면 되겠지? 이거 설명을 할 거야 나중에. 뭐 비복원 뒤에다 가로 열고 뭐. 근데 그것조차도 문제를 보고 인지해야 되니까. 자, 전체가 없네. 금운동처럼 자릿수가 있는 상을 주기. 결국은 금 몇 명, n명이라고 하면 n명 중에서 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n가지. 그럼 n 곱하기 n-1.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꼭 굳이 쓰지 말고 뭐라고 쓰자고? mp3이라고 쓰자 이 말이야. 그거 얼마나 편해. 나중에 mp3 쓰면 나중에 계산은 해석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앉자마자 잠아 세수하고 얼른 빨리 얼음 먹고 와. 얼음 전화 얼음. 저번에 전자자격수 뭐였어? 기억나나?
전단사 이거 기억나나?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전단사는 지역력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네. 그래서 만약에 지역력의 개수가 n개면 전단사의 개수는 n패. 기억나지? 네. x의 지역력 개수와 공역의 개수와 여기서 가는 함수 치역의 개수가 각각 다 같다 하면 같다. 여기가 n개이면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n개. n개 나이라니까 n패.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봐.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한번 저번에 순열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면서 순열을 한번 쭉 설명해 보자. 자, 예제 문제를 보시면 돼 이제. 자, 넘어가면서 다음 한 장 넘기면 예제 문제, 예제 3.3을 봐보자. 이게 뭐냐? 이런 걸 놔두고 호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고 몇 가지야. 다음 순열을 보자. 이게 뭔 소리일까? 1, 2, 3, 4, 5라는 숫자를 나열해란 말이야. 그럼 몇 가지? 5팩이지? 네. 5팩을 말하고 싶은 거야. 1, 2, 3, 4, 5라는 숫자를 나열할 때 그래서 1대1 대응 이해돼? 네. 1대1 대응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볼 때 1은 어디로 가고? 3. 2는 어디로 가고? 5. 그러면 혹시 여기서 내가 재밌는 문제 하나 낼까? 너무 숫자가 큰데 x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봐. 4개 할게. 4개. 자, 우리는 이런 걸 호환인데 우리가 1은 1로 갔지? 1은 뭘로 갔어? 3으로 갔는데 자, 여기서 숫자 1, 2, 3, 4, 4인데 시그마 i는 여기서 i는 i로 가는 게 아니라 i는 i로 가지 않는 in 1대1 대응. in 1대1 대응. 그러니까 봐보면 1은 3, 2는 5, 3은 1, 4는 2, 5는 4 이렇게 갔냐 안 갔냐? 지금 이 약속들 같지? 1은 1로 안 갔고 2는 2로 안 갔고 3은 3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1은 1로 가지 말고 2는 2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는 대응이라는 개수 인 개수 나는 이걸 수학에서 들어본 적이 있지 모르겠지만 교란수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 나오냐?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4를 이렇게 문제 지문은 어떻게 내냐면 학급에 학생이 4명이 학교 후에 자 책가방을 던져놓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아. 책가방을 던져놓고 4명이 각각 자기 책가방을 던져놓고 열심히 축구하고 막 엄청 해가 지고 그래도 놀아. 그러다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집에 가자. 이해되지? 그래서 4명이 앞이 안 보여 정도까지 놀다가 집에 갔어. 그래서 집에 가서 가방 하나씩 각각 자기 가방이라고 생각한 걸 하나씩 들고 집에 갔는데 모든 4명이 다 다른 가방 모두 다 누구 가방? 친구 다른 자기가 아닌 가방을 들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사람이 ABC가 있으면 가방도 뭐가 돼? 스몰 ABC 아니야? 이해되지? 네. 그럼 라지 A 가방인데 자기 자신은 갖지 마라.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23개. 23개. 땡 아쉬워. 자 다시 자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경우는 4개를 하면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한 개씩, 2개씩, 3개씩 규칙을 정하면서 가. 할 수 있겠지? 해봐 시작. 대본 많으면 시간 줄 테니까. 시작. 도전해. 도전한 시간 4분.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얻어볼게. 꼭 수학이라고보다도 도전하면 되잖아. 4개로 하지 말고 말했잖아. 4개짜리를 접근하기 전에 한 할짜리 때 그 약속은 알지? 네. 그럼 원소가 몇 개짜리부터 시작하라고? 하나일 때는 몇 가지인가? 원소가 2개일 때는 한 개일 때 한 가지라고? 한 개일 때 몇 가지야? 0가지. 왜 0가지야? 자 무조건 자기 거 가져가네. 근데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A1은 0가지야. 이해가 돼? 네. 그럼 그런 발단으로 2개일 때, 3개일 때 출연해도 돼. 이 정도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와 2학년 2학년 때 시험에 4개짜리는 킬러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틀려라 하고 내겠지. 한번 해보라고 한 거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시간
오 이렇게 떠들었는데 1분밖에 안 지났어.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걸 찾으면 되냐면 교란수라고 찾으면 나와. 하지만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혹시 뭐 문찬이 나왔어? 뭐 이제 나온 느낌 아는 거 같은데 뭐 알아냈어? 한 아직이야? 개가 쳤을 때, 두 개였을 때, 세 개였을 때, 네 개였을 때 다 빼줘야 돼가지고 매주 그건 뭐 이제 도전해보면 되겠지. 반대로 생각해보자. 아, 그 여사건으로 접근하면 너무 케이스가 많을 건데. 그래요. 여사건이 더 훨씬 더 많을 건데. 뭐 그것도 뭐 그렇네요. 도전한다고 하면 해볼만 하니까. 우민이 이해는 지금 되고 있어? 네. 질문은 이해가 됐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좀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생각해보라고. 이건 지워되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한번 스톱하고 설명해보자. 그러면 40초 남았는데 혹시 x가 원소가 하나짜리는 몇 가지 나와? A1은? 0. 시그마 1이 i가 1은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A1 이런 케이스를 몇 가지라면 A1은 0가지지. 그럼 x가 2개 이렇게 주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럼 시그마 1은 1로 가면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잡았을 때 의도적으로 x에서 이렇게 시그마로 잡아. 그럼 원소가 몇 개? 1, 2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바라본 관점. 그럼 몇 가지요? 이러니까 이 클럴 수밖에 없지. 1대1 대응이 뭔지 알지? 오늘 배운 대응 1대1은 무조건 하나가 정의역과 공역과 칙이 딱 하나씩. 앞에 배운 걸 학자 그러면 A2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아니야? 네.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접근해야 그 다음에 감각이 3개일 때는 그럼 X가 3개일 때는 자 A3 혹시 A3 건 이를 구해봐야 다음에 뭐가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 구한 사람 이걸 구했어야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건데 두 개 어떤 식으로 두 개지? 1은 1로 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 하나 가능하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1은 3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는 파란색 이런 경우 말고 또 있어 없어? 없어요. 두 가지. A3는 두 가지. 세 가지인가? 세 가지? 세 가지 땡. 9가지. 5가지? 9. 9가지? 9가지 딩동댕. 9가지. 자, 9가지가 나오거든. 오케이. 9가지를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자. 봐봐. 뭐 4가 됐든 1이 됐든 아무거나 상관없이 큰 쪽에서 하나 잡아봐. 지훈아, 턱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거기 앉지 말고 두 번째 앉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 말이 맞았다면 넌 두 번째 앉았어야 돼. 그러냐 안 그러냐? 도진아, 그랬던 거 기억나지? 내가 지훈이한테 여기 두 번째 앉아라. 이렇게 까먹어보면 안 돼. 내가 다음에 나를 까먹지 않게 너 거기 앉으면 안 돼. 맞지? 자, 9개 누가 말했지? 은창이가 말했나? 왜 9개인지 한번 설명하면 내가 들어보고.
9개일 것 같아서 9개라고 했어? 제가 설명해주세요. 네 두준이가? 오 그래 해봐. 1은 일단 1 빼고 2, 3, 4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은 1 빼고 2를 가거나 3을 가거나 4를 간다. 네. 오케이. 그런데 2에 갈 때 하면 2는 1이나 3이나 4에 갈 수 있어요. 1이나 3이나 4를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2가 1에 갈 때 2가 1을 갈 때 크로스가 되네. 네. 그럴 때 몇 가지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나오고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크로스밖에 안 나오지. 네. 그 그리고 다음에 2가 3에 갈 때도 한 가지 2가 3으로 갈 때도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면 4는 못 가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2이 가고 2이 가고 한 가지밖에 없네. 그리고 2가 4에 갈 때도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결국에 1이 아까 2, 3, 4에 갈 수 있었으니까 3 그러니까 4 빼기 1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연구하면 2가 1로 갔다는 것은 꼭 이것도 한 가지긴 하지만 3, 4 두 개짜리니까 A2라고 해. 그리고 2이 가면 결국은 2는 이렇게 가잖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 개니까 A2라고 해. 그래서 A2는 아니 A3 A2는 2가 1로 갔을 때 두 개가 딱 대응되기 쉬고 나머지가 자기 자신을 가지 마라.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가면 잘 보면 2는 다른 숫자, 3도 다른 숫자, 4도 다른 숫자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1 더하기 2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오케이 왜 이렇게 했는지 자 봐봐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3은 1, 2, 3이라고 보지 말고 숫자 1, 2, 3으로 보지 말고 세 개가 뭐 한다? 자기 자신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읽으면 되지. 네. 그러면 봐봐. 5개짜리 한번 해봐. 봐봐. 해볼 수 있어. A5는 X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추론을 해봐. 1, 2, 3, 4, 5 이번에는 거꾸로 5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돼. 네. 5로 해도 돼. 1로 여태까지 했으니까 한번 이번 5로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자 5가 5로 가면 안 되지. 네. 5가 4 또는 3 또는 2 또는 1로 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니까 5 빼기 1까지 이해되지? 네. 그럼 5가 4로 갔어. 그 중에 하나. 네. 그러면 4가 5로 갈 수 있잖아. 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로 가지 마라. 몇 가지? A2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야. 4가 5로 가거나 4가 5로 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4가 5로 보면 봐봐. 4는 5로 가지 마. 그리고 3은 3으로 가지 마. 2는 2로 가지 마. 1은 1로 가지 마. 가지 마라는 게 몇 개 있어 이제는? 네. 4개째. 네. 4가 5로 갈 때는 3개, 2개, 그러니까 A3, 미안, A3이고. 그 다음에 4가 5로 이제 안 갈 때는 3개고, 4가 5로 가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4는 5로 가지 마. 그러니까 꼭 이 숫자를 보지 말고 가지 마라. 그러면 1은 1로 가지 마. 2는 2로 가지 마. 3은 3으로 가지 마. 4는 5로 가지 마. 어때? 4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4가지란다. A 4가지 아니야? 네. 가지 마라는 게 4개인 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전 단계. 그럼 얼마야? 3. 그지? 아니 2. 이가 얼마였지? 9. 2하고 9도 하니까 11. 11에서 4 곱하니까 얼마? 그렇지. 구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대1 대응 우리가 배운 오늘 1대1 대응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 근데 이게 중학교 시험에 2학년 2학기 시험에 나와. 경우의 수에 아까 말대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 저거 너무 수력 나오면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지 않는 수를 뭐라 한다고 이제 교란수를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 만들면 무조건 다들 실생활 해서 어떤 수학 세미나가 있었는데 수학 교수가 4명이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가 고장 나가지고 늦게 도착했어. 그래서 입구에 봤더니 명찰이 있길래 아무거나 하나씩 들고 들어갔어. 원래 자기 명찰 들고 가야 되지. 여기가 있으면 하나씩 차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보고. 근데 차가 바꾸 나버렸다니까. 그래서 바로 얘기하니까 명찰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씩 들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딱 좌석에 앉아서 명찰을 봤더니
뭐가 돼? 4명 다 뭐라고 해? 자기 자신이 아닌 명찰을 가진 경우의 수를 똑같이 해. 네. 명찰을 그런 것들이야. 숫자가 많으면 2개는 자기 자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중학교 때 2학년 때 학교 시험은 3개짜리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한 8번 보면 8번 다 3개인데 진산이라든지 좀 심한 학교는 4개짜리 요거요. 값이 9라고 딱 알아버리고 그래서 애들 보면 애운 애들이 많아 나중에. 동명이인이 있나요? 근데? 응? 동명이인이 있나요? 그런 문제를 내 경신은 그럼 동명이인은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그런 경우를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도 서로 다른 10명, 5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같은데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 그렇게 낸다니까. 그게 이게 근데 다만 그 단어는 순열일까 조합일까? 조합? 조합적으로 넘어갈 거야. 같은 것으로 넘어갈 거야. 그쪽에서 나올 거야. 자, 뭐 일단은 알고 그래서 교란수 그래서 나중에 써놔. 교란수의 일반항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쓸까? tn은 an은 교란수의 일반항은 n-1인데 a의 n-1 더하기 a의 n-2 알겠지? 네. a1은 얼마있지? 0 a2는 1 a3까지 구해도 돼? 적어놔라. 넘어갈까?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부분수열 보시. 자, 정리 3.10 페이지 103페이지 지울게요. 다 적었냐? 추원이 적었어 안 적었어? 교란수 적었어? 안 적은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좋은 거 이것이 잠결에 지금 빨리 쓰고 좀 야무지게 쓰고 좀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볼 때 이 단원이 그게 있었구나 보시오. 공부를 할까요? 지금 주원아 잠 와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못 차리고 있는 느낌이야? 얼굴이 지금 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느낌인지. 그러니까 지금 네 얼굴이 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느낌이야. 왜? 학교에서 운동 축구 막 신나게 해버렸어? 정신없이 뛰어다녔어? 어? 지금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멘탈이 나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지금 뭔가 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놀다가 이쯤 돼가지고 피곤하게 이렇게 몰려오는 시점. 뭐하고 놀았냐? 오늘 체육 있었어? 그랬을 것 같다. 아주 정신없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대준 이해됐어? 지금 한가? 네? 이해됐냐고 교란수가. 대답이 또 시원찮아. 이해가 안 된 얼굴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도진이 됐지? 도진 우민도? 좋았어. 자, 그 다음 정리 3.10 보이냐? 네. 드디어 설명했으니까 우리 이제 연속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봉에서 K개를 선택 후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제 뭐라고 돼 있냐? 한번 1번. 예제 3.11 봐볼까? 0부터 그 문자 서로 다른 4개의 첫 자리는 0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중복을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지. 근데 뭐라고 해? 왜냐면 우리가 자물쇠 같은 거 000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건 중복 가능인데 여기 봐봐. 서로 다른 4개의 길이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럼 이거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이야기야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서로 다른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결국 몇 개 중에 총 10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나열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산수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산수는 그 다음에 몫이야. 알겠지? 네. 5040. 좀 넘어. 예제 8.13 볼까? 예제 8.13 쭉 넘어가보자. 자, 8명이 뭘로 돼 있어? 일렬로 선. 그럼 아무 말이지 여기까지만 자르면 뭐야? 전체 유사건은 몇 가지일까? 8패.
그렇지, 그렇지. 계산하라는 건 아니니까 8명을 일렬로 세운다. 8패. 근데 왜 A를 그러면 그 8명 중 안에 A가 있다는 얘기네. A를 맨 앞에 쓰도록 그러면 이 A를 맨 앞에 세웠어. 그럼 고정이라고 해. 고정은 케이스에서 한 가지다 이 말이야, 한 가지. A를 맨 앞. 그럼 나머지 뒤에는 몇 가지 그러면? 7패. 그렇지, 700이 되겠네. 답은 그래서 얼마? 7패. 700이라고 하면 되겠다. 예제 3.14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0.14 10명을 줄로 세우는데 맨 앞과 맨 뒤에 A, B 고정이지? 네. 근데 만약 이거 살짝 말을 좀 바꿔보자. A, B를 맨 앞과 맨 뒤로 간다. 맨 앞과 맨 뒤로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원래 여기 이거는 그러니까 1 곱하기 8팩이었잖아. 왜? 맨 앞에는 A요, 맨 뒤에는 B 이렇게 고정했으니까 2개 빼고 8명. 근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A, B를 뽑은 A, B가 고정됐는데 이게 맨 앞과 맨 뒤로 보낸대. 그러니까 굳이 A가 맨 앞인지 맨 뒤인지 관심 없잖아. 거기는 그럼 몇 가지야? 8패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맨 앞일 때 B가 맨 뒤에 있을 수도 있고 B가 맨 앞이고 A가 뒤니까 결국 여기에 8팩에다 뭘 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아. 두 가지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뒤에 뭐 2팩이라고 해도 되고 2라고 해도 되는데 요 2가 분야 안 분야에 따라 문장의 차이지. 그래서 문해력이 동반된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푸는 힘은 생기고 애우듯이 하면 안 돼. 자, 넘어가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예제 3점 정리는 뭐 앞에서 아까 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제 3.16 가볼까? 어? 6명을 줄 세웠는데 문장이 살짝 아름답게 또 바뀌지 살짝 아무 말 없으면 600은 얼마야? 600이지 그냥 600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 그러니까 A가 뭔 말이야? 우리가 여섯 간의 줄이 이렇게 줄이 6간 있어. 그냥 2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A, B는 어딘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이 안에 모든 케이스는 6팩인데 뭐 A가 여기 오고 B가 올 수 있는 이런 여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6가지 6팩으로 되는 A, B가 왔다 가자. 근데 이 안에는 B가 오고 여기가 A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같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상관없이 A, B. 그러면 이 6팩 안에 이것이 둘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네. 근데 여기서 뭐 한다? A가 항상 B 앞에 있어야 된대. 네. 그러면 A가 항상 B 앞에 있는데 B가 이거는 나오면 돼 안 돼? 네. 그래서 이걸 하나 노가다 떼가면서 체크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건 A가 항상 B를 앞으로 본다면 내가 차라리 나중에 보는 관점이 이거하고 이것을 같은 걸로 보면 되잖아. 그치? 네. 같은 걸로 본다는 거는 결국 A, B가 A로 봐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2로 나눴잖아. 2팩. 이 2라고 쓰지 말고 2팩이라고 쓰는 게 좋아해. 그럼 나중을 위해서 2팩 같은 문자 2개.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면 A, B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다른 어떤 부분 2팩이라 하지 말고 2로 하자. 2. 같은 걸로 문자 같은 걸로 보니까 2로 나눠라. 이게 훨씬 더 좋겠네. 그러면 만약에 하나 더 들어왔어. 질문을 6명이 줄을 설 때 뭐랄까? A 자리 이렇게 A, B, C가 항상 240개. 그러면 A, B, C가 항상 이 안에 있다. 6명 중에 A, B, C가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세 개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같은 놈으로 보라는 얘기지.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럼 이제 나열할 때 2팩 그러니까 2로 나눈 1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답을 써야 돼? 써봐. 어떻게 써? 일단 6팩은 맞지? 6명이 나열하지? 네. 그 다음
3팩을 나눠. 3 나누면 돼, 안 돼? 안돼. 안 되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습관적으로 팩터를 쓰라고 했더니 3으로 나누면 안 되고 뭘로 나누면 돼? 팩으로 나눠. 그렇지, 그렇지. 3팩으로 나눠야지. 왜냐? 결국 ABC를 일렬로 나열한 모든 경우는 다 같은 걸로 봐야 되니까. 그럼 ABC를 나열한 경우는 3가지가 아니라 6가지겠지. 3팩.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 그래서 아까 2라고 쓰는 것보다는 2팩으로 써놓고 그냥 사업관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중요하다. 늘어나는 것도 할 수 있겠지? 네. 하나 넘어가게. 이제 연습 문제는 숙제 쉬워. 그다음 두 번째 원순열. 자, 연습 문제 진짜 쉬워잉. 숙제 다음 시간에 퓨테스트 때 목요일 금요일 날 요거 검사한다.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원순열과 목걸이를 염주순열이라고 해. 목걸이도 염주가 뭔지 알아? 불교에서 목탁 말고 셀 때. 목주. 염주라는 건 목주니.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일단 원순열을 구하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순열, 그래서 순열을 직순열이라고도 순열을 직순열이라고도 또 명칭을 해도 돼. 자, 그래서 원순열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봐봐. 간단하게 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해라. 몇 가지야? 직순열은 몇 가지냐? 3팩 6가지지. 직순열 3명 A, B, C를 일렬로 나열해라. 6가지. 근데 이 애들을 테이블, 원 테이블, 그래서 여기에 3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3곳의 테이블. 그 3개 테이블에 의자. 테이블이란다. 의자. 3개 의자에 앉힐 거야. A, B, C를. 그러면 테이블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테이블, 원 테이블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어. 좌우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걸로 봐. 좌우가 같으면 같은 순열을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나열할 때 이게 6가지인데 봐봐. A, B, C를 나열했다고 하자. 이해되지? 그럼 A, B, C를 잘 봐도 어느 순간 내가 A 이쪽 봐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위에.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면 A 오른쪽과 A 자기의 오른쪽과 왼쪽이 테이블이 돌아가긴 했지만 편안이 있냐 없냐? 없어요. A 왼쪽은 A 오른쪽과 A의 왼쪽이 여기서 보면 A의 오른쪽과 A의 왼쪽이 변화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모양 이 원순열과 바깥에 돌고 있는 이 원순열은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좌우가 같으면 같은 원순열로 보자. 그러니 문제는 직순열에서 내가 이렇게 A, B, C를 나열했거든. B, C, A, C, A, B 어떠냐?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A, B, C, C, A, B, C, A, B 또 B, C, A 그건 전부 다 세 개다. 그러니까 직순열에서는 이 세 개가 다 달라. 하지만 동초식이라서 밀어봐봐. A, B, C 순환 이걸 나중에 윤환이라고 해. 도는 거. 그러니까 돌아서 A, B, C나 B, C, A나 C, A, B는 직순열에서는 다르지만 원순열에서는 같아 틀려. 같으겠지. 테이블 올라가는 순간. 그럼 이 세 가지는 같은 놈이 되더라. 그래서 한 번 도로 마디가 세 가지니까 결국은 3팩을 3으로 나누면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A, B, C를 테이블에 앉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래서 애우지 말고 일단 나중에 이게 왜 애우면 안 되냐? 지금은 다 다른 놈이지. 나중에는 같은 놈 몇 개를 뽑아가지고 잃어버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질문이 A, B, C, D
2가 있어. 자, 직순열이 몇 개일까? 5팩. 직순열이 몇 팩? 120 120팩 하지 말고 5팩으로 해도 돼. 이제 계산하지 마. 괜찮아. 숫자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원순열이 몇 가지일까? 한번 주소해 보면 A 고정하고 이걸 막 돌린 거 다 같은 놈으로 봐야 되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뭘로 나눠야 돼? 5팩을. 5로. A, B, C, D를 딱 통째식으로 밀어넣으면 다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섯 주기가 5번 돌아야 6번째 같은 놈 나오지? 네. 그럼 뭘로 나눠? 5. 그렇지. 답은 얼마? 4팩. 여기까지 이해되나? 네. 자, 지훈아, 네. 잘 깨라. 그러면은 고개 들어라. 원순열은 n-1팩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떨 때?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직순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n-1분의 그러니까 그냥 n분의 n팩이니까 n-1팩이다. 첫 번째. 그러나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같은 것도 나열할 수 있잖아. 네. A 2개, B 3개를 원탁에 올릴 수도 있잖아. 네. 그럼 A 2개, B 3개를 원탁에 올리면 뭐야? 같은 놈이 틀린 놈이야. 뭐 같은 모양 몇 개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 그래서 원순열은 반드시 직순열을 꼭 동반해야 돼. 원순열을 구해라 그럼 먼저 뭐부터 동반해? 직순열. 순열을 먼저 동반해라. 예준아 이해되지? 2단계 한번 물어보자. 금방 나온 김에 똑같이 2단계. 자, 2단계. 두 번째 단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k개 선택해. k개 선택 후 나열. 얼마? mpk제. 이해되니? 그러면 이번에 이 K개를 원탁에 올려. 원순열 하면 몇 가지야? n, p, k. 그러니까 MPK라고 쓰고 뭘로 나누면 돼? n, n개 중에 K개인데? 그럼 K개를 원탁에 올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뭘로 나누면 돼? K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문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그래서 무턱대고 n-1팩 하면 안 되는 게 하나씩 좀 바뀌고 있다. 아이야, 더워? 뭐 어떻게 할까? 에어컨 틀 수는 없고 세수하고 얼음 먹고 얼음 먹고. 자, 저기 문 좀 살짝 열어. 얼음 먹고 얼음. 준아, 얼음 먹고 와. 딱 보여. 내 앞에서 수업하는데 앞에서 막 힘들어 하는데 내가 수업이 되겠어? 얼른. 내려오는 한. 뭔가 그러니까 축구를 엄청나게 신나게 했나 봐. 아예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러냐 체육 시간에? 네. 어때? 체육 시간에 새로운 인생 쌤와가지고 음. 아예 45분 통으로 축구해서. 통으로?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냥 군대식 동작을 배우는데 제식 동작. 체육 시간 무슨 지식을 배워? 그런 것도 배워? 그 좌양적 우영어 뒤로 돌아 부동의 자세. 그런 걸 배워? 네. 처음 들어봐. 전 좌양정밖에 안 배웠어요. 아,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우연히 너도 배워? 작년에 자영자 우영자까지 정식 간격, 좁은 간격, 양팔 간격. 그 선생님이 군대 때 조교했으니까 그런 걸 가르쳐줘요. 교육을 제식훈련이라고. 근데 그건 군대 가면 다 배워. 몰라도 되는데. 군대 가면 근데 요새는 또 어떻게 모르면 차렷 자세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환을 가지고. 차렷 자세를 부동의 자세라고 부릅니다. 벌이 하여튼 올라. 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학교도 그런 걸 가르치는 걸 처음 알았네. 얼음 먹고 왔냐? 생각해봐. 얼음 종이컵에다가 좀 얼음 딱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좀 먹어야지. 선물로 빌려줄게. 얼음을 좀 담아서 딱 너는 분명히 중간 좀 이따 또잘 거란 말이야. 졸음 몇 거 아니야. 빨리 네 오는 동안 바로 안 나갈 테니까. 그래서 채식훈련을 배우는 건 처음이고 그 과거에는 그 교련도 있었어. 고등학교 때. 교련. 결혼이요? 교련이라고 아. 가짜총으로 총검술.
그런 거였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도 있었지. 초검수가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때. 총검수. 그거를 이제 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대한뉴스에도 안 나와. 옛날 지금 안 없어졌는데 영화관 가면 대한뉴스가 옛날에 있었어. 지금은 펀이됐는데 옛날에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선생님 나이가 이제 57 됐으니까 70년생이니까 아까 57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걸 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월 동안 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우리 때도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었어. 선생님 세대가 5.18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강주거든. 전라남도 강주. 그래서 저녁에 자다 보면 총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못 나가겠어.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인데 2주 방학했고 그 시기에 그 다음에 계속 방송에는 기억이 나. 계속 방송에는 그것만 나왔어. 오락 프로만. 오락. 뭐 무슨 가요제, 무슨 노래, 무슨 청백전 계속 오락 프로만 계속 돌았고 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끝날 쯤이면 뭐 했냐면 계속 이제 방송에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느 안정기에 도달할 때는 뭘 계속 나냐면 이제 지금은 5.18 뭐라고 그래?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고 하잖아. 민주화. 그때는 5.18 막 아니야 그런 거 진짜 그냥 그런 말은 잘 안 써서 그냥 5.18 막 사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붙인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때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이제 사실로 됐는데 그 시절에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안 갔지. 아침부터 계속 오락프로만 계속 하는데 근데 그런 기억들이 있지. 뭐가 있었냐면 5월이잖아. 그렇게 뭐 여름은 아닌데 근다고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입지만 우리 때는 겨울에는 솜이불을 덮고 자고 뭐 지금처럼 에어컨이 되고 막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뭐 시옷 같은 거 이불이 얇은 모시 이불 같은 거 하고 삼백. 그리고 겨울에는 솜이불이라고 뭐 있을까 모르겠지만 솜이 들면 엄청나게 지금 뭐 좋은 솜들만큼 털 막다니면 그런 거 없어. 그냥 솜 있잖아. 네 인형 연은 그런 솜 그런 거요. 그런 거 엄청 빵빵해가지고 솜잎을 두껍게 해서 겨울에 덮고 자고. 근데 5월달에 잘 때는 그 창문에 다 그 솜잎을 이렇게 붙이고 잤어. 왜 그랬냐면 이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막 보이잖아, 들리잖아.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총알이 유리창을 깼는데 그런지 지금도 기억하지. 총알이 이렇게 M16이거든. 근데 이 총알이 이렇게 일직선을 안 가. 선생님들 근데 조개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만든 그러니까 M16 그 다음에 우리나라 K2 우리나라 이름이 K2인데 M16은 그 호가 5호선이니까 한 번 나가는데 입구에서 바깥에 이거 촉탕하면 나가는데 5번 돌고 나가. 5번이고 K2가 6번 돌고 나가. 그러니까 간통력이 더 좋은데 정확도는 M16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파괴력은 K2가 더 낫고 5번 도느냐 6번 도느냐에 따라서 거리 유효도 바뀌고 그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앞에서 확 달려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딱 벽에 붙으면 그래서 앞에는 구멍이 좀 작은데 뒤에는 구멍이 어떠냐? 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래서 앞에 딱 맞으면 근데 이 솜잎을 딱 맞잖아? 그러면 반탄이 되는 거야. 확 감잖아? 그러면 총알이 못 들어. 그냥 일반 총을 뚫는 게 아니라 이게 확 감기 때문에 솜잎을 확 감기 때문에 그래서 솜잎을 뚫고 그게 다 그런 삶의 지혜야 그때. 그래서 한 5월달에 다 집집마다 그 겨울에 쓴 솜잎을 다 빼놓고 잘 때는 붙여놓고 왜? 실제 이 강주 다 모든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느 시점 이제 안전계에서 저기 막 방송 나와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래. 근데 내가 사는 데가 큰 시내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이라 걸어서 한 15분, 10분 정도면 걸어서 충분히 가는 동네거든. 이제 지금 그러니까 TV에서 나온 전율 빌딩
도청 거기가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걸어서 버스 타면 한 4분, 5분이면 가고. 그러니까 큰 도로로 가는 데 있잖아. 딱 한 번, 두 번 지나면 돼. 이렇게 크게 한 거지. 그래서 다 정자 나중에 방송에 나오는데 그때 그 전일 빌딩 옆에 상무체육관 상무관이라고 했거든. 거기가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시체. 안장 태극기 딱 올려놓고 TV 보면 거기가 TV 보면 그 태극기 간 해놓고 딱 모여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막 방송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상무관이라고. 거기가 어떤 거냐면 도청 옆에 전일 빌딩이 막 TV에 나오는 막 헬리콥터 공격 막 그런 데가 유명한 그 전일 빌딩이 그 건물이고 그 옆에가 상무관이 뭐냐면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수련하는 곳이야. 체력 수련. 그러니까 일 끝나고 거기 가서 뭐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뭐 그런 데에 체력관이 있는데 지금처럼 헬스 이런 게 지금은 막 잘 돼 있지만 그러면 안 돼서 거기 앞에 보면 상무관 가지고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훈련하고 그런 곳을 상무인데 거기를 다 오픈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많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죽었다라는 개념이 모르는 게 못 나가게 하고 통제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 많이 죽었구나. 왜냐면 우리도 방송을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인터넷 되는 것도 아니고 87년도니까 그러니까 80년도니까 내가 컴퓨터가 87년도부터 컴퓨터를 쓰게 됐거든. 87년도 그리고 89년도인가 91년 80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거야. 근데 그때가 95년도가 그 디아블론과 스타크래프트가 나왔는데 원투가 나왔을 거야. 처음으로 막 모니터 켜면 한 30분 만에 시행이 되고 87년에 모니터 켜면 30분이요? 모니터 켜면 한 10분 동안 화면이 켜지는 시간 10분 접속해. 그리고 DLI로 그 도스로 접속해야 되고 87년에 도스로 프로그램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90년대 넘어와가지고 그나마 빨라지면서 그리고 95년도에 획기적으로 우리나라 PC방이 도입되면서 94년 그러면서 스타크래프트가 완전 전국에 깔리면서 우리나라가 그 스타크래프트가 깔리면서 우리나라 혁신적으로 IT 산업이 나온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진짜 일조했어. 우리나라 그 IT를 완전 모든 애들이 PC방 가면 전부 다 스타크래프트 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왜 그게 걱정했냐면 그때 뭔 얘기하다 그래요. 체육 시간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다가 그렇지. 아, 근데 이제 그때 5.18 때 선생님이 딱 해서 민주운동할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시기한 게 누가 체감하는 건 없잖아. 누가 태어났으니까 민주주의가 돼 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은 그때도 민주주의냐 사실 애매해. 정확히 말하는 거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민주주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6.25 전 45년 해방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였고 북한은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렇게 표방했으니까 1945년부터 우리는 민주주의가 맞잖아. 그지? 안 그래?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민주주의는 그때부터인데 그 이후로도 민주주의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선생님 때도 자유롭게 살았어. 뭐 누가 오가고 근데 우리는 5.18을 겪었잖아. 뭐 부산은 부산, 마산은 마산, 4.19 의거, 제주도는 4.3 의거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운동일까? 4.4 항쟁, 4.3 항쟁. 그러니까 테라고 아직 정확하게 제주도는 뭔가 딱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그 민주화로서는 아직 좀 애매해. 민주화 운동은 아니고 항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불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보면 각 지역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일어났잖아. 네. 인천도 일어났을지 몰라 한번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때가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강주 민주화 운동은 일으키고 나서 이제 거의 뭐라 할까나? 그리고 최고 하이라이트는 87이니까 87. 87년 그 이한열 열사지. 6월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도화선 이렇게 완전
김종철 내가 사는데 우리 집 동네에 커피숍이 마지막에서 그 지산유원지로 가가지고 돌아가신 그 우리 동네 커피숍이 마지막 그래서 거기 항상 TV에 나오는 거 우리 동네 그 민주화 열사의 거처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는 동네. 근데 그 강주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크긴 한데 그 민주화를 부르짖는 장소에 꼭 우리 사는 데가 꼭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80년대 후반 그래서 90년대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90년대는 지금 유럽에서 막 데모하는 거 봤지? 네. 네덜란드 막 프랑스? 그럼 저리 가라야 진짜 우리 90년대 80년대는 전복시키고 위험하나? 그거를 기본으로 목숨 걸 그러니까 그 애들은 자기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 그 유럽은 스위스나 프랑스나 뭐 다 보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강하고 우리 때는 80년대는 진짜 민주화거든. 그 뭐냐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올리는데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야. 내가 이걸 얻어서 그게 노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삶을 추구한다 해서 내 가치의 삶이 바로 부유해지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야. 힘든 거. 민주화 운동이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때는 얼마나 살벌했냐면 그냥 죽는다는 거를 받아들였지. 힘들어. 쉽게 못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화 어느 되니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데모는 그런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문화가 바뀐 거 우리나라는 그걸 거쳤잖아. 그러니까 데모를 하든 뭘 하든 민주주의에 우리는 거쳤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희생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근데 삶의 가치는 추구해서 올려야 돼. 그게 어떻게 해? 이런 뭐가 생겨? 촛불시위. 내가 희생할 이유는 없지만 삶의 가치는 올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막 이번에 너희 때 이제 최애 큰 게 뭐예요? 윤어게인? 윤어게인이 하면 안 되고 그건 의미가 없고 너희 때 최고의 가치의 발표나고요. 제일 최고의 12.3 사태? 그거지. 쿠데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 그래서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로 올렸잖아. 만약 이게 70년대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70년대 수 없는 사람이 죽고 피로 얻었고 그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90년대도 그러다가 그게 바뀌어서 이제는 피를 흘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 근데 아직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그런 걸 못하지. 왜냐? 그애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니까. 그쪽은 뭘 위해서? 그렇지. 자기 가치관의 삶의 이 노조 철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애들은 희생이 뭐요? 삶의 가치로 희생을 하지 않지.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네가 한 30대 되면 데모가 없어지진 않을 거야. 근데 삶의 가치가 바뀌는 데모를 하겠지. 앉아서 나가지 않고 이제 몰래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쫙 만들어서 깃발 올려놓고 우리는 민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한 30대 되면 나가서 우리 모이자고 모여 안 모여? 안 모여? 한 명도. 촛불 이미지. 그렇지. 진짜 촛불 이미지 모든 모니터에다가 모든 뭐 한입 모니터에다 촛불 이미지 딱 올려놓고 삶의 가치. 그 대신에 문화적 삶의 가치니까 가치는 변하겠지. 좋은 방향인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인데 큰 이유는 우리의 가치는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지향하는 그 삶의 큰 가치로 가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거야. 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누굴 모르잖아. 나는 다 겪었잖아. 50대가 모든 걸 다 겪은 거야. 내가 그 논문을 쓰고 싶어. 논문을 쓰고 싶은 논문이 하나가 뭔지 알아? 왜 중세시대는 내가 죽는 걸 아는데 그 많은 전쟁에 참여했을까? 2차 대전, 1차 대전 노르만 상륙작전 몇만이 죽었어? 24,000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노르만 상륙작전에서 실제 죽은 인구 거의 죽었어. 70 몇 프로가 죽었다고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나? 근데 왜 갔을까? 나는 그걸 논문으로 쓰고 싶어.
그거 죽음을 아는데 왜 했을까? 그게 중세시대 때 우리 조선시대 맨날 보면 알잖아. 뻔히 천재 가면 죽는데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일본이 잘 이용한 것 같아.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이용한 게 그거. 아메리카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 애들 가기 전에 마약해. 의무적으로 마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히로뽕이지. 투여해서 정신을 바꿔놓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도 가는 거. 추천하셨어요. 그걸 일본은 정말 진짜 보면 가장 악랄하게 잘 이용한 국가다. 가장 잘 상황을 제대로 이용해서 왜 일본이 알다시피 제국 시대에서 가장 빨리 개방했잖아. 네. 그리고 가장 빨리 받아들였잖아. 네. 교환 빨리. 우리는 안 했을 뿐이고 중국도 결국 버티다가 무력으로 개방된 거고 우리도 무력인데 그 애들은 무력을 한 방에 보고 아 이거 개방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개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다 가지.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들은 문화가 민족이 그런 거잖아. 정말 빨리 받아들이면서 간 거니까 그냥 옳고 그러면 관심 없어. 다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이 우리나라 민족에 맞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 세대는 다 겪어서 왔는데 아까 두렵지 안 두려울 리가 없지.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걸 느껴. 아까 말했잖아. 피를 흘리지 않고도 문화적 삶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에 놓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확실히. 지금 봐봐. 전 세계적으로. 실제 휴전 국가는 우리밖에 없잖아. 미국은 아니 우린 전 세계 휴전 국가는 우리밖에 없어. 키프로스. 그럼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거잖아. 근데 실제 우리나라 빼고 다 전쟁하고 있어. 이란이랑 이란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전쟁 중이야. 유럽도 전쟁 중이야. 지금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뭐 브라질, 쿠바는 지금 미국이 끝만하면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 그렇지. 거기서 아니 세계 어떤 나라 가서 대통령이 폭격해가지고 바꾼데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있어. 누가 왜 이야기하냐면 공부도 공부인데 힘을 길러야 돼 안 길러야 돼? 느껴 안 느껴? 느껴야 돼. 느껴. 힘을 길러야지. 힘을 길러야 되는데 한국에서만 길러주면 길러져 안 길러져? 이스라엘이 그 애들이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서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그 애들이 있는 게 뭐냐? 그 자기들 스스로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고 느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야? 천도교를 다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미국으로 보냈어요.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버렸어. 천도교. 그래서 미국의 모든 상원의 30%가 누가 차지하고 있어? 이스라엘. 상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미국의 상하원의 30%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 왜 했겠어? 천도교 보내면서 이스라엘 저기 싸그리 다 이민을 어디로 보냈어? 미국으로 보냈어. 유럽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 그걸 보고 배운 거지. 그래서 미국을 막 간 거야. 그리고 그 힘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큰 힘을 이스라엘 땅을 중국이 가장 거대해졌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힘든 거야. 미국이 힘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힘든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미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서 고급 인력을 계속 써서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가서 그 미국이 이제 힘이 없어지면 중국이 있을 때 모르겠어. 10년, 1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잘 파악해봐. 역사 그런 걸 잘 보고 10년, 15년 후에 중국이 또 반대로 세계를 또 휘어잡을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중국은 자국민의 힘으로 계속 뭔가를 버티러 갈 거 아니야. 그럼 뚫어야 돼 안 뚫어야 돼? 뚫어야지. 그래서 뭐 어떤 그 선구자가 있어야지. 내가 가가지고 나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못해.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걸 잘했으니까. 아시아는 그걸 잘하잖아. 선구자 역할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뭐라고? 쪽팔이. 중국보다 쪽팔이야. 쪽팔이야. 그럼 선구자 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인생에서 그걸 열어두면 그 다음에 뭔가 얻어내는 거 있겠다. 그래서 일본 어때? 내가 고위 공무원이 되더라도 아빠가 야 너 와서 국수 삶아 그러면 가 안 가? 가야지.
그게 그 문화야. 우리나라는 아까 내가 그렇게 아빠가 안 부르지. 내가 부스를 삼고 있어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대기업 삼성 임원이야. 그거 포기하고 뭐라 아빠가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하죠. 우린 문화는 이렇게 해. 근데 일본은 그냥 오라고 해. 그럼 오라면 가죠. 당연하다고 봐. 그게 장인의 문화. 그래서 장인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어. 그건 문화인 거지. 장인의 세계를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장인이고 그게 문화야. 근데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내 삶을 같이 할 때는 말이 돼? 내가 삼성 임원인데 때려치고 자꾸 국수 삶으로 간다고? 그건 문화의 차이니까 일본대로 바라보고 중국은 중국대로 바라보고 우리인데 너가 한 15년, 20년 후에는 세계 흐름을 잘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할 건지 그 안에서 뭔가 삶의 가치를 돈으로 삶을 부여하게 할 건지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부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지. 강요를 누군가 강요한다고 그 강요대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중요해. 선생님 그건 확실해. 너가 선정해야 돼. 내가 한번 이런 분야의 개척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돈 생각하고 있어. 돼 안 돼? 안 되죠. 일본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돈 생각을 못하게 문화가. 근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어때? 봉기가 있어 없어? 일본은 봉기가 없어. 봉기가 뭔 말이야? 밑에서 위로 바꾸는 역사야. 네. 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밑에서 시민들이 문화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거는.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그런 문화지 우리보다 어떤 문화가 강력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일본 문화는 봉기가 없어. 그래서 뭘 해도 안 바뀌지. 뭘 해도 안 바뀌어. 다 가지고 있는 문화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로 가치관을 따를 건지 아니면 아까 이익이 되는 내가 선구자 그러니까 선구는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삶은 좀 돈을 벌어서 내 삶의 인격을 좀 추구해야지. 그럼 충분히 그런 쪽에 매달려서 또 사는 거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너는 지금도 그런 걸 잘 설계해서 그래서 내 말이 누가 하기 싫으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 하면서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힘들잖아. 남들 쉬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학원 다니는 놈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먹고 끝땡하고 맨날 그거서 뭐 한다고 맨날 핸드폰 게임하고 맨날 뭐 한다고 옆에 보면 맨날 지랄하고 해. 레벨이 몇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게임 이론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삶을 벗어나는데 뭐 다를까가 아니라 나 왜 이러지?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한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가치냐 이익이냐 근데 이 공부라는 건 이런 공부가 그 가치관이나 이익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왜?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분명히 이익이 있어. 가치에서도 가치가 다르고 이익에서도 남들이 안 하는 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공부는 내가 가치를 따를지 이익을 따를지 삶의 축을 여러 방향에 제시할 때 이런 공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확실하게 영향을 미쳐. 확실하게.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네가 설정하되 이걸 통해서 그런 네가 설정한 걸 좀 더 강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런 일 한번 또 보자.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볼까 하고 자 아까쯤에 정리 3.18 봐봐. 정리 3.18은 어디 갔어요? 정리 3.18 무엇이야? 정리 3.18 안 나와? N-700 아까쯤에 윤찬이가 말했나? 서로 간에 N맵을 원탁에 안 친다. 그래서 직순열 그러니까 N맵을 나가는 거 직순열이라서 직순열인데 아까 전에 이 직순열에다가 뭐 한다? N팩에다 뭘 곱한다고? N을 곱했던 거지? 네. 그렇게 써. 그렇게. 그래서 외우지 말고 직순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N은 돌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서 돌려도 같은 걸로 본다. 넘어가야 되겠죠? 목걸이
봐봐. 목걸이. 자, 서로 다른 N개 목걸이 내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걸이는 아까 말대로 자, A, B, C가 D, E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D가 있어. 그래서 직순열은 몇 팩이냐? 직순열은 5팩. 근데 원딱에 앉혀서 그럼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원순열은 5팩을 서로 다른 5개를 했으니까 4팩. 24개로 확 줄었지. 이해되지? 네. 그럼 내가 봐봐. A, B, C, D, E를 나열했어. 그러니까 A, B, C, D, E, A, B, C, D, E 이런 것들은 5개 다 같은 거니까 5로 나눠서 4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원순열 다음에 뭐냐면 목걸이 또는 목걸이를 염주로도 말할 테니까 뭐 같은 문장이 목걸이 순열이라고 해. 개수를 목걸이 순열. 그러면 이 목걸이는 뭐냐? 이거야. 봐봐. 목걸이 순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목걸이 있잖아. 네. 그럼 내가 목걸이를 이렇게 딱 목걸이 연결돼 있잖아. 구슬처럼. 네. 근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A, B, C라고 써 있어. 목걸이에. 네. 목걸이에 딱 숫자가 아니 알파벳이 A, B, C라고 있어. 그럼 A 오른쪽에 뭐가 있어? A 오른쪽에 C. 네. A 왼쪽에 뭐가 있어? B. 땅이 떨어져 버렸네. 목걸이가요? 땅이 딱 떨어져 있어. 다 이렇게. 그러면 땅이 떨어져 깨지진 않았어. 튼튼해서. 근데 앞뒤로 떨어지면서 뭐가 문제가 생겨? 요건 어떠냐? 분명히 여기서 A, B, C는 다른 놈이지. 여기 A의 오른쪽은 C, A의 오른쪽은 B잖아. 네. 근데 땅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 두 놈은 같아 달라. 같아요. 구별이 안 되버리네. 그러니까 같은 놈으로 봐야 돼, 틀려야 돼, 목걸이는. 같은 놈.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면 같은 걸 봐야 돼. 그러면 원순열은 이 두 개가 다른 거잖아 또. 네. 원순열 두 개 달랐는데 목걸이 순열이 된 순간 뭐가 돼버려? 같은 놈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직순열, 이 목걸이 순열은 어디 잠단기가 어디서 와야 돼? 그럼 이제 목걸이는 어디서 넘어와야 돼? 원순열에서 넘어와야 돼. 원순열을 구한 다음에 그 원순열을 뭘로 나눈다? 2. 근데 무조건 2로 나눈다. 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를 때. 그렇지. 그럴 땐 서로 다를 때 오케이. 근데 나중에 서로 같은 몇 개씩 있을 땐 또 뭐가 달라지겠지. 그거는 그것까지 하면 경시가 끝나. 근데 우리가 이 조합을 아까 말도 경시 심화까지 가는 단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순차적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구수를 했을 때 원순열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목걸이. 그래서 그러면 N 1, 2는 뭐야? 한 개, 두 개를 많이 네. 한 개일 때는 구분돼 안 돼. 의미가 없지? 네. 두 개일 때도 A, B나 B, A나 떨어지면 뭐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것 갖고 애우라는 게 아니지. 네. 이해를 바탕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HD 가능하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 이해됐나? 네. 자 그러면 이 밑에 예제 7번 어때? 예제 3.25 몇 개냐? 서로 다른 7개 구슬을 목걸이를 만든다.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돼? 원순. 예제 3.25. 자 먼저 원순열, 직순열은 얼마야? 직순열은 360개? 7팩. 7개. 5040. 아, 계산은 난 7팩이 얼마지? 5040. 5040. 야 원순열은 6팩. 6팩. 네. 뭐 6팩이라 해도 되고 7분의 7팩이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는 14분의 2분의 6팩. 2분의 6팩이라 맞지? 네. 또는 14분의 7팩이라 해도 되고 산순 이해되지? 네. 또 넘어가 될까? 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2장까지는 충분히 숙제로 내줘도 여러분들 큰 문제가 없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숙제 해줘도 뭐 불만 없지? 네. 좋아. 그러면 불만 없다고 지훈이 알겠지? 지훈이 오늘 하고 있는 거 좀 알겠어? 이해되고 있어? 내가 물어봤을 때 고개 끄덕이겠어? 대답을 하라고 했어. 고개 끄덕이는 거는
왜 내가 고개 끄덕이는가 하지 말아야겠어. 이유가 뭐냐? 이유 있잖아.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도저히 내가 왜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했지? 참여하는 수업은 아니지. 혹시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고개 끄덕이는 거는 동갑이나 어린애한테 하는 예의 없는. 그렇지. 어른이 이야기했는데 고개 끄덕이면 그건 도덕적으로 우리 네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미국에 살아. 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네. 미국은 정치인은 단어도 없고 네. 응?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못할 때 누구 욕을 먹어? 네. 내가 잘못하면 가장 먼저 누굴 욕해? 엄마. 부모 욕하지. 부모가 욕을 먹지. 욕한 건 아니고 부모가 욕을 먹잖아. 네. 왜 욕을 먹어? 잘못 키웠다고. 이유가 뭘 것 같아? 학교도 뭐든 결국 어릴 때부터 가족 누구 손에서 자라? 부모 손에서 자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야? 엄마. 엄마 아빠에서 배우고 자란 거. 아니 근데 진짜? 그럼 안 그래? 어릴 때부터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 엄마겠지. 네.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이 살면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네. 근데 그 이유 안에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지배하다니까. 지배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1순위로 놓고 돌아가라 딱 하나야. 다시 돌아가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1번 1번 부모가 하라는 대로 특히 엄마가 하라는 대로 부정하지 마. 네. 삶의 가치에 살아보면 내가 이 길이라고 막 가봤지만 나중에 엄마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진리야.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부모가 보고 근데 그 부모도 잘못 배웠어. 그럼 안 되겠지. 네. 근데 신기한 게 잘못 배워도 부모가 살면 뭐가 생겨? 지혜.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좀 삐딱하게 뭔가 잘못돼도 어른이 된 부모, 애기를 낳은 부모가 되잖아. 그럼 삶의 가치관이 거의 올바르게 가. 그래서 부모들이 보는 관점은 다 같아져. 100명에 상담하면 100명의 부모는 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져.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은 돈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엄마가 보는 관점은 다 똑같아.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다 보편 진리야. 무시하면 안 돼.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보편 진리야. 나중에 커보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누굴 모르잖아. 안 경험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단장 엄마가 하는 말이 귀찮고 싫고 나하고 반대되고 난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부정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5년, 10년, 15년 후에 내 삶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 모르잖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경험을 안 해봤잖아. 나는 배우지. 나만 그렇겠어. 내가 사는 모든 주변의 가치는 그걸 내가 비교군 한 명이 했겠어? 선생님 가르치면서 그 비교군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안 그래? 비교군을 수없이 많이 봤을 때 그 가치의 가장 1번은 얘들이 나를 후회하는 1번이 뭐냐?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이 말은 뭐 잘한 애든 못한 애든 뭐 서울대를 갔든 카이스트 갔던 놈들 제자들이 막 뭐잖아? 이야기한 것 중에 부모 말을 잘 듣는 부분이 1번이야. 뭐 부모보다는 아빠보다는 무슨 말? 엄마. 엄마의 삶의 가치에 가장 많이 녹아낸 사람이 1번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부정하지 마. 그리고 따라.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가 잘못하면 내가 누구를 속으로 겉으로 안 해? 속으로 내가 뭔 이야기 하겠어? 저런 버르장머리 가정교육 못 배웠구나 이런 말을 속으로 겉으로 안 해? 속으로 할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 하면 걱정하는 거지. 내가 키워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뭐 내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말 안 하고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애들은 10년, 20년 후에 그 삶 그대로 가고 있다니까. 가고 있어. 자기 가치를 찾아서 뭐 가치를 어떻게 찾든 이익을 찾든 그대로 아까도 말대로. 근데 그건 안 된 애들은 항상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안 된 사람. 내가 부모님, 특히 엄마 말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잘 들어야 돼. 그게 누구를 위한 삶이야. 그거 말고 하는 대로 하고 부딪혀보고 해보면 그 가치에 큰 위에 내가 와 있구나 하는 걸 느껴. 그 가치를 치료. 근데 2장까지 내가 진도가 오늘 따겠으니까 맞췄으니까 잘해보고 이건 다 잘할 거라고 믿긴 한데 편의점 갈 거야? 지금 공부쌤 수업인가? 네.